이번 주 폭 등락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만 하더라도 전운이 안 좋아질 거다, 깊어질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대형주들에 드리웠던 이 그림자가 오늘은 싹 가시지 않을까. 이미 프리마켓에서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타코 트레이드로 불리고 있죠. 타코 트레이드에 조금 더 베팅하는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확인이 됐고요. 평화협정, 이제 주말 사이 또 한 번 기대를 걸 수 있을지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가 오늘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기일 다음 날인 오늘 수급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주인공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면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야말로 폭주했었죠. 8% 가까운 급등 움직임 속 오늘 삼성전자가 32만 3천 원까지 도달을 하고 SK하이닉스 이번 주 200만 원 선도 불안했는데요. 8%의 급반등 나옵니다. SK스퀘어도 8%의 강세, AI 밸류체인 안에서 삼성전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192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이제 시총 5위권까지 진입했고요. 16%의 급등으로 오늘도 이 같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젠슨황 트레이드로 많이 빠졌던 현대차도 오늘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기업과의 법적 문제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막판까지 그래도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리튬값 상승으로 엘버말 올랐고요.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 오늘 LG엔솔도 4%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노공업이 시총 6위권까지 올라오면서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4.76%의 강세. 지금 대부분의 소보장들이 최근 이번 주 들어 반등을 도모하면서 시총 순위가 다 바뀌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위에서 이제 8위권까지 진입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5% 가까운 상승을 나타냅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던 삼천당제약도 현재 프리에서 13%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 눈에 띄는 쪽은 스피어. 지금 스페이스 상장 오늘입니다. 이 대여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던 계열사,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했던 종목들 안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관련해 밸류체인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 종목 스피어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8%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거래 많이 실리면서 삼성전자, 원익 IPS 강세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재건 기대감, 휴전안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 섞인 모습으로 건설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GS건설, 삼성 E&A 두 자릿수의 급등입니다. 자, 이 움직임까지 체크해봤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레이드, 리스크 오늘 불지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원래 오늘 밤 예정되어 있었던 공격, 이것이 취소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란 쪽의 움직임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란 쪽에서도 수정된 종전 합의안, 이제 카타르 중재자에게 제출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이제 곧 휴전안에 서명할 거다라는 내용들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가가 뚝 떨어졌고요. 이 코스피 야간 선물도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자아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좀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most importantly,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 spoke to Bibi. I spoke to the great heads of nations, Qatar, UAE, Saudi Arabia, Bahrain, Kuwait, and others. We have a signing soon, and the documents are in pretty final shape, so we'll see. We'll see. That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정말 다행이죠. 6월 9일부터요. 휴전하고 나서 130일 만에 서로 간에 최대 공습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위아래로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어제 전해드릴 때에도 제한된 교전에 그칠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격화된 양상이 나오게 될지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밑에서는 이 휴전안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리스크 온 심리가 불거지며 가장 크게 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디램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양상 그리고 여기에 성장주로 대변되는 많은 종목들 바이오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전기차 신재생 쪽 원전까지 대다수 미국 시장에서 다 같이 고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간밤 야간 거래에서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우호적 환경이 펼쳐지며 다시 한번 대형주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 움직임 지켜봐야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는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내며 흑자 전환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중요하게 보시는 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일 겁니다. HBM 측면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고 이 사이클과 관련돼서 피크아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그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크죠. 그런 움직임 안에서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조금만 더 내준다면 이 밸류 측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TSMC의 경우에는 퍼밸류가 25배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뺏어올 수 있을까? 계속 이 내용을 봐야겠죠. 이번 주였습니다. 인텔이 구글의 TPU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물량이 무려 300만 개 이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시점은 2028년에 나올 차세대 TPU였습니다. 그 역할로는 TPU의 제조 전반을 다 맡는다.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공정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 파운드리 빅테크 고객을 드디어 확보하면서 미 정부가 투자했던 인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당잠사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며칠 뒤 지금 삼성의 TPU까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미정이고요. 시점은 차세대 TPU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2028년 역할 측면에서 다소 아쉽게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핵심 연산 칩의 경우에는 TSMC에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연산 칩을 맡았다 사실상 수율을 완전히 잡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증 평가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다이만 맡게 되고요. 연산 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 2나노 공정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보고 주주분들이 뭘 확인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나노 수율이 완전히 잡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TPU 핵심 연산칩까지 수주를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가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흑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AI5, AI6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의 TPU와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핵심 연산칩 TSMC의 MS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오늘 지금 반응도 좋은 삼성전자의 8%의 상승에 추가적인 탄력을 더할 수 있을지 재료 꾸준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모리와 관련돼서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 참 불편한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피크아웃 관련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렸었고요. IB에서도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혹여나 앞당겨갔던 그 기대감을 이제는 꺾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점 매수의 승리인가 싶습니다. AI 밸류체인은 여전히 뜨겁고 이와 관련돼서도 이 보면 병목 영역들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GPU,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서버 CPU가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5배 가까이 크게 커질 거다. 5년 안에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조금 전 같이 파운드리에서 살펴드렸던 인텔입니다. 인텔은 CPU의 대표적 강자죠. 다만 CPU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에서 AI와 관련돼서도 뒤떨어져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인텔
인텔의 성과는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GPU 다음의 품목으로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절대 강자인 인텔의 밸류에이션도 새롭게 매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AI의 투자 축은 GPU, CPU, 네트워크 전력으로 확장될 거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이 반도체 안에서 병목 영역들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쇼티지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 보고서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판 쪽에서도 점점 병목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AI 밸류체인에 있어서 HBM만큼 뜨겁게 움직였었던 MLCC 측면에서도 올해부터 병목 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조금은 느리지만 CPU 그리고 전력 반도체, 액체 냉각까지도 내년, 내후년에 병목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최근 들어 소부장까지 그 수급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관련 종목들에게까지 온기 계속적으로 불어올 수 있을지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했었죠. 이로 인해서 웹도독 현상이라고 불리는 꼬리가 현물, 그러니까 몸통을 흔드는 이런 움직임까지 우리가 버텨야 됐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서 소부장까지 이 상품이 확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을 감안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자산 운용사, 미국의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 몇 군데에서 증권거래소 쪽으로 신고서를 접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품목으로 담긴 건 SK스퀘어,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이같이 수급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그 배경인즉슨 테마가 아니라 증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병목 현상이 심화되는 이 반도체 안에 품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은 협력사들이 지금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쇼티지가 심화되고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적인 증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해서 소부장의 움직임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전닉스 오늘 반등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소부장 어떤 선택으로 가져가야 될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14일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8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스타게이트 관련한 협력이 있을 거다. 어제 헤드라인 이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새 종목 거론이 되면서 그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젠슨 황가고 올트먼 옵니다. 여기에서 과연 선물 보따리로 협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기업 안에서 챗GPT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LLM 확대 측면에서 기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표적인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카오톡으로도 GPU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능 고도화와 추가적으로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없었던 이야기인데요. 카카오의 경쟁사이기도 한 네이버와의 공식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최근 들어 젠슨 황 CEO와 함께 네이버의 협력에도 시장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요. 지금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네요. 30만 원, 21만 원까지 솟구쳤다가 다시금 반등을 주는데 올트먼 효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 기회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후 또 전략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조선주들의 상승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LNG와 관련돼서 또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돼서 아직은 남아있는 이벤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캐나다 잠수함은 이달 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독일 쪽과 우리 원팀 코리아로 꾸려지게 되면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정에 앞서서 이 차기 구축함 하나오션 쪽으로 지금 우선 협상자 가장 우선적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밀어내고 하나오션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거의 8조 원 규모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DDX 관련해서 지금 수주 내용 반영하며 기대감으로 프리마켓 예상호가 폭등하고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크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었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크게 밀리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만큼 두 종목의 향방에 대해서도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자리 옮겨서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네, 야간 선물 지수의 7% 급등, 정말 폭등락 장세의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예상호가는요, 다행히 한 5%가량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8,200선 회복이 눈앞에 있고요. 코스닥은 2.8% 추가 강세로 1,023선에서의 출발 대기입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불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도 오늘 정말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부장이 어제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유 대표님은 이전부터 계속 소부장 이야기도 하셨었고 네. 투톱도 모아가십시오 하셨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시간 아닙니까? 금요일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미리 선택하신 분들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장중에 눌림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매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나온 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설사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과 같은 폭락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았다라면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정한 투자를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약간 이제 소부장 쪽은 흐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이 오후로 갈수록 소외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이게 확산이 될 것이냐. 미국은 확산되면서 마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감하는지 어떻게 좀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좀 보면서 예. 다른 쪽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전략대로, 그러니까 삼전닉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만 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측면에서는 지금 유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물론 개장해봐야 알겠지만 만기 이후 다시 많이 밀렸던 대형주의 시간이 온다로 보세요? 아니면 소부장의 지금 수급 거의 빈집이라서 네. 아직도 수급이 들어올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의외로 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거는 한 8% 정도 상승으로 보이는 건데, 네. 큰 그림에서 최근 한 달 정도 혹은 3주 정도 흐름을 보면 그 박스권이거든요. 상단 하단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놓고서는 네. 박스권의 흐름이라면 이 진폭이 저는 한 7월 달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소부장 쪽이든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직 딱 어디라고 정답은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었던 쪽을 본다라면 대표적 화장품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면
약간 이게 순환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주도주가 좀 바뀌면서 6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좀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변곡점의 기로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 이사님은 답이 될까요? 지금 관심주로 MK전자 주셨는데요. 소부장의 시간 조금 더 연장된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일단은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뭐 오늘 아까 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삼성엑스가 초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약간 수급은 뺏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만큼의 어떤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추가 상승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당연히 얘기지만은 설비 투자를 늘려나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 수혜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고단화나 이제 적층수 증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횟수 증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K전자 오늘 추천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횟수의 어떤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법인을 포함한 이제 2분기 반도체 부품 영업이익이 한 20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 거의 300% 현재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메모리 패키지 쪽 수요 증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본딩 와이어 어떤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혜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정책이라든지 첨단 패키징 확대로 해서 생산 물량 과정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중국 오사트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20%의 어떤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올해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25% 성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 어떤 매출 증가로 인한 실적 성장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담합 그 관련된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만회할 만한 어떤 상승이 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악재 선반영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바라봐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종목의 주 이평선인 21선을 오늘 올라타게 된다라면은 추세를 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아침 그리고 늦어도 오늘 장 후반까지 한번 조정 시 그러니까 상승 눌림목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6,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부분인 24,5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대단했네요. 개인 기관 수급 집중되면서 21선에 딱 걸치며 마감했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지가 될지 여부 눌림목에서 접근해 36,000원까지 보자 기억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 이사님께 추가 질문 더 드려볼게요. 네. 스페이스 X 관련 질문인데요. 오늘 상장입니다. 네네. 사실상 당분간 매물이 그쪽으로 집중될 거라서 이쪽을 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네. 오늘 예상호가 프리에서는 스피어, HVM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 뭐 세트레가이 같은 전통 우주 종목들도 상승이라 네네. 여기 다시 봐야 돼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예. 너무 단답이었나요? 참고하기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은 상장을 앞두고 일시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X가 진행하고 있는 우주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쪽 관련 ETF 또 상장 얘기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ETF 알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아까 미용 이야기 잠깐 주셨는데 유 대표님 간략하게 전략 측면 관심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7월 달부터. 그러면은 어저께 반도체가 강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물론 6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긴 하지만 엄청난 수출 흐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품도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실적주에 대한 어떤 선침해가 좀 들어온다면 화장품들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달바 글로벌은 저는 그중에서 매력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저점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